저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치료비 얼마인가요? 한국으로 수학여행 온 러시아 학생이 롯데월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러시아의 비싼 치료비를 생각하였지만 돌아오는 한국 치료사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 엘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여행으로 선택한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과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제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한국은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시면서 한국은 절대 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밀리에 한국의 음악을 듣곤 했어요. 친구들이 말하던 BTS나 NCT의 노래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 음악은 저에게 신비롭고 멋진 나라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한국은 그렇게 나쁠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론 설렘과 기대가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론 할아버지의 경고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도 컸어요. 친구들 중 몇 명은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장소도 볼 수 있겠지요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과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행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비치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제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을까? 라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도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후 결국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단정히 차려 입으셨어요.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새벽 공기의 서늘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셨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하고도 신비로워 보였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크고 반짝이는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하셨어요. 공항 내부는 넓고 깨끗하셔서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과 친절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체크인을 마치고 수화물을 맡기면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멋진 경치와 역사적인 장소들을 볼 수 있겠지요. 라는 대화 속에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이 더 큰 희망을 주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빛나는 태양을 보며 내가 곧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기내식도 맛있게 드시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여행의 시작을 즐기셨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창밖에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음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으로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챙기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건물과 반짝이는 불빛들에 감탄했어요. 공항 내부는 넓고 깔끔하셔서 곳곳에 안내 표지판과 함께 친절한 직원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와 친구들은 차례로 체크인을 마치고 수화물을 맡긴 후 출국 심사를 기다렸어요. 그때 저는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세르게이와 안나가 계셨는데 그들은 한국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경치도 볼 수 있답니다. 라며 즐겁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할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경고하신 말씀이 떠올라 약간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 진짜 한국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고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기내식이 맛있었고 좌석 앞 모니터로 짧은 영상을 보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창밖에 펼쳐진 구름과 빛나는 태양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비행 중 내내 저는 창문에 비친 풍경에 집중했어요. 높은 고도에서 보이는 세상은 마치 멀리서 바라본 작은 모형처럼 느껴졌어요. 산과 강,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친구들과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꼭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멋진 경치도 감상할 거예요 라는 대화가 오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깨끗한 바닥과 밝은 조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저희를 반겨주셨고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셔서 저는 기분 좋게 입국 심사를 받으셨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신속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저는 한국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친절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한국의 첫 인상을 만끽하셨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고층 건물들이 반짝이고 거리마다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정하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지셨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와 거리의 생동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건물, 거리의 간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저에게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께서 경고하신 불안감이 머물렀지만 점차 저는 그 감정보다 기대와 호기심이 더 커져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 여행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오래된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하는 이 순간들은 마치 모험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갔던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우선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높은 건물들과 넓은 거리,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모두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경복궁에 들어서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건물들과 화려한 단청의 색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옛날 왕들이 살던 궁궐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궁궐의 정취를 음미하였고 곳곳에 놓인 돌담과 정원 그리고 푸른 잔디밭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민준 가이드님께서 저희 일행에게 다가오셨어요. 민준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경복궁의 역사와 건축 양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조선시대의 왕실 건축물로
많은 역사를 담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주님 덕분에 저는 경복궁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민주님께서 1895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건이 단순한 역사 속 한 장면이 아니라 두 나라의 오랜 갈등과 아픔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민주님은 그때의 아픔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어요.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경고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한쪽 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을 천천히 둘러보며 저는 한복 체험도 하게 되었어요. 두꺼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느낌을 주었어요. 한복의 부드러운 천과 섬세한 자수가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저는 한국의 전통미와 예술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어요. 민주님께서 이 한복은 조선의 미를 그대로 담고 있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웃으실 때 저는 그 진심이 전해져 온 듯 했어요. 궁궐 안을 걸으며 저는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라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할아버지의 경고가 단순히 한쪽 이야기였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경복궁의 정원에 앉아 한참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돌담과 잔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모두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저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여기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경복궁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에 따라 한국을 무섭고 위험한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궁궐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따뜻한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편견과는 달리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로 갔던 롯데월드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곳은 큰 실내 놀이공원이었는데 다양한 놀이기구와 화려한 불빛,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고 내리던 중에 갑자기 발목을 접질리는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척 두려웠고 몸은 아픔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남성분께서 달려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다정한 말과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행동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곧이어 롯데월드 의료팀이 와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의료진 분들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라는 말씀에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배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함께 응원해 주셨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듣던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감동을 받았어요. 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문장을 연습해 보기도 했어요. 의료진 분들께서 제 발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걱정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무사히 롯데월드를 빠져나와 친구들과 다시 만났어요.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알렉산드라, 정말 다행이야. 우리 모두 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말에 저도 다시 힘을 얻었어요. 사고 후 저는 롯데월드에서 만난 한국인 대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학교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해요. 라고 하시며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주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단순히 놀이터 같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잠시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발목에 남은 작은 통증은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넘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정말 한쪽 면만 본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져가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고와 도움의 순간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한국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롯데월드에서의 그 작은 사고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고로 인해 아팠던 발목이 아니라 그 사고를 계기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배려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때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단순하지만도 깊은 진실을 저는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저는 롯데월드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마음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시작했던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이 저를 다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할 생각이에요. 오늘의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직접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오늘 롯데월드에서의 작은 사고와 그로 인한 따뜻한 만남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제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한강란지 캠핑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캠핑장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넓은 공간이었어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고 한강의 잔잔한 물결 소리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깔끔하게 정돈된 캠핑 구역을 보며 감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바비큐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캠핑장에는 일반 캠핑 구역, 글램핑 구역, 그리고 프리 캠핑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글램핑 구역에 머물기로 하였어요. 이곳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텐트가 설치된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 준비를 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웃고 떠들었어요. 한강 캠핑장에서 맛보는 음식은 특별했어요. 두툼한 삼겹살을 불판 위에 올려놓고 구우면서
고소한 냄새가 주위에 퍼졌어요. 신선한 채소와 쌈장을 곁들여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이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즐기나요?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해요. 라는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캠핑장에서의 첫날 밤 불빛이 어두워진 후에 조용한 한강가에 앉아 한강의 흐름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고 물결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들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희미해지고 대신 따뜻한 기억과 희망이 가득해졌어요. 이곳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캠핑장에서의 다음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캠핑장 곳곳에는 이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가득했어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빵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저는 오늘 하루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한강 캠핑장은 단순한 야외 활동 공간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와주며 살자, 이런 소중한 추억을 잊지 말자라는 말들이 오갔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경험들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또한 캠핑장 내의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깨끗하게 관리되는 화장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이 준비된 매점 덕분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점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편리함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저는 캠핑장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고 생각해요. 한강의 넓은 풍경,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배려와 친절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던 제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캠핑장에서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의 모든 추억들을 되새겼어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옛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 따뜻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한쪽 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시길 바라며 저와 함께 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